안녕하세요, 소작쌤입니다.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어떤 성적을 확 올리고 싶다 이랬을 때 방학만큼 절호의 찬스가 없습니다. 왜냐면 학교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나의 개인 자유시간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들을 투자해서 성적을 엄청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학을 해서 힐링하고 있긴 한데 뭔가 딱히 학원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찜찜함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획표를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간 플랜을 짜기도 했고 한 달 플랜을 짜기도 했고 3일 플랜을 짜기도 했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저는 일주일 단위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 단위를 짠 다음에 일주일을 보내고 주말에 또다시 다음 일주일 계획을 짜고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주간 계획 짜는 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화면으로 보기 편하게 엑셀로 한번 대략 만들어 봤어요. 제가 한 고1 학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과학학원 다 다닌다고 가정했어요. 왜냐?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학원을 다니더라도 충분히 자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다 다닌다고 가정하고 제가 짜봤어요. 이것은 본인에게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이게 이번 주간이에요. 8월 5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계획이다. 그리고 12시에 잠을 자서 난 7시간은 잠을 자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기준으로 7시간은 충분히 잔다고 가정을 해봤고, 토요일, 일요일에 그나마도 또 늦잠 자겠다, 9시간씩 자겠다, 네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도요, 잠은 굉장히 꿀잠 잘 자죠. 이렇게 짰고요.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씻고 아침을 먹고 1시간 동안이면 충분하겠죠. 네. 그리고 점심 식사 하는 시간도 날짜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 1시간씩 잡았고 저녁 식사도 잡았습니다. 1시간씩.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이번 주에 반드시 해야 할 목록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숙제는 당연히 해야지 학원에 가서 안 혼나고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학 숙제, 영어 숙제, 국어 숙제, 과학 숙제,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다 해야 된다. 해야 될 일. 그리고 책 읽기. 수시에서 독서 영역도 있잖아요. 그죠? 독서 목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책은 또 꾸준히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최소한 한 권이라고도 잡아볼게요. 그리고 봉사활동. 예를 들면은 이번 주에 봉사활동을 또 3시간 잡아놨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번 주에 스케줄을 반드시 해야 되는 스케줄을 이 빨간 색깔 볼드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테두리를 쳐서 이렇게 먼저 내가 해야 될 거를 먼저 채워 넣습니다. 타임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공부, 더 필요한 공부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영어 내신이 너무 안 나와서 모의고사 점수는 좀 나오는데 내신이 너무 안 나와.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때 영어 내신을 조금 더 미리 방학 동안 해놔야 되지 않을까? 미리 예습을 좀 하자. 이런 거를 더 필요한 공부로 잡았고, 국어 비문학이 내가 너무 안 돼서 학원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학원에서 하는 거 외에 별도로 내가 뭔가 비문학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필요한 목록들을 씁니다. 충분히 쓰시고요. 그리고서 하나하나 채워 넣는 거죠. 고려를 해서 이거는 솔직히 내가 가상으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 정말로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은 내가 월요일 날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패턴을 본인이 잘 알 거예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정을 해서 채워 넣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자 볼까요? 아침에 한 2시간 정도는 비문학 공부하고 수요일에 문법도 약하니까 문법도 살짝 잡아주고 비문학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영어도 숙제 가해하기 전에 숙제를 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별도로 내가 또 영어 내신 미리 대비하자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중간중간 넣은 거예요. 이거는 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학원 여기 해야 될 일 있죠. 이거를 먼저 채워 넣었어요. 얘네들을 먼저 채워 놓고 나서 이렇게 빈 거 흰 색깔 공백 생기죠. 이 시간에 내가 또 더 필요한 공부라고 했던 것들을 중간중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이 그렇죠. 너무 또 공부만 하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공부만 너무 해놓으면은 너무 빡세게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또 이게 월요일, 화요일도 못 채우고 좌절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저녁 식사하고 1시간 정도는 내가 좀 쉬어야 공부를 할 힘이 난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휴식 시간 같은 거를 핑크색으로 나만을 위한 시간. 뭐 이때는 뭐 휴식을 해도 되고, 뭐 유튜브로 덕질을 해도 되고, 뭐 웹툰을 봐도 되고, 뭐 이렇게 휴식 시간을 나만의 휴식 시간 주겠다. 힐링 시간. 네, 여러분 그리고 진짜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반드시 해소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놔야 내가 힘든 공부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노래방, 오래방이라고 하죠. 동전 노래방. 거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마다 중간중간 그 독서실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 친구랑 가서 뭐 몇 곡씩 부르고 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니까 중간중간 여기 끼워 넣으세요. 너무 힘들게 또 몰아치기만 하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여기 이제 보면 친구 만나는 시간도 있죠. 이것도 나의 힐링 시간이에요. 친구 만나는 시간도 넣어놓고 약속이니까 이것도 빨간색으로 칠해놨었어요. 처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 중간중간 하얀 색깔 있죠. 하얀 색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더 채워넣진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채워넣다 보면은 사람이 기계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뭔가 해야 될 거를 못할 수도 있고 전날에 못했던 거를 백업해야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중간중간 조금 비워놓고 보충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월화수목금 이렇게 월화수목금에 이렇게 빡빡 채워놓고서 토요일 일요일에 조금 비워놓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비워놓냐면 월화수목금 중에서 반드시 또 못하고 넘어가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말에 보충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주말에다가 이렇게 조금 저는 이 공백을 조금 많이 냅뒀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충을 하고 만약에 내가 월화수목금을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보상 토요일 일요일은 휴식 시간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 반나절만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쉰다던가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자기 전에 스마트폰 멀리하기,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키 크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추가로 넣은 거예요. 왜냐면 취침했는데 또 기계가 아닌 이상 12시에 딱 잠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또 누워가지고 어떻게 핸드폰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무섭죠. 공부할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던 것이 스마트폰을 하면은 1시간 뚝딱, 그렇죠. 유튜브 보고 뭐 하면은 금방 시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7시간 자겠다 해놨는데 2시간밖에 2시간이나 내가 스마트폰을 한 거야.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확 줄어들면 다음날 다 꼬이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멀리하기는 정말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저도 필요해요. 요즘에 좀 유튜브를 많이 보게 돼가지고 저도 좀 수면 패턴이 좀 꼬인 편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수험생이라면 더 심합니다. 더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네. 그리고요, 이것은 예시예요. 예시고, 이렇게 주간 계획을 세우면, 사실 여기는 뭐 수학 숙제, 영어 숙제, 비문학 공부, 이렇게만 약간, 대강 짜져 있지만, 1일 계획을 세운다면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잠들기 전에 내일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한 어떤 계획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어, 비문학, 몇 지문, 제가 5지문이라고 적어놨네요. 5지문을 2시간 동안 하는 건 좀 뭔가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비문학 몇 지문, 뭐 아니면 뭐 비문학 몇 개랑 뭐 문학 몇 개, 어떤 문제집, 아니면은 교과서 예습인데 뭐 정확히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획을 짜는 것도 좋아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혹시 나는 공부 초짜고 공부 계획 같은 거는 좀 짜본 적 없고 그냥 닥치는 대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내 공부 패턴을 잘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추천하는 방식이 이 계획표를 세우기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시간을 두고 자기의 공부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제가 이거는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인데 어떻게 했냐면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또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타임테이블 만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노트에다가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나의 패턴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알아야 되니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저는 한 달 넘게 동안을 했던 것 같아요. 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체크를 하고 이거는 PC지만 그 당시에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때 기상을 했다 이렇게 적어놓고 기상하고
밥 먹었다, 식사 뭐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중간중간 솔직히 뭘 했는지 10분 단위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강적으로 제가 뭐 한 11시부터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 영어 공부, 문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시작할 때랑 끝날 때,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거 뭐 TV를 본다거나 친구랑 논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기록하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공부했던 거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부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었던 거예요. 11시에 영어 문법을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2시까지 공부를 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했는데 옆에다가는 세세하게 적는 거예요. 영어 문법이라고 적어놓고서 예를 들면 뭐 성문 영어라고 칠게요. 뭐 성문 영어 그때 뭐 이 11시부터 2시까지 3시간 동안 했는데 10페이지 했어. 10페이지 했고 단어를 뭐 30개 외웠어.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었던 거죠. 자세하게 적었던 거죠.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 나중에 이거를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해보면 일주일만 해도 충분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주일 하면 내가 어떤 영어 공부를 했을 때 몇 시간 동안 뭐 지문 몇 개를 한다더라, 아니면은 뭐 문법책 몇 페이지를 할 수 있다, 단어 몇 개를 암기한다라는 게 패턴이 보여요. 나의 어떤 공부량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5시부터 수학 공부를 했어. 그럼 수학 공부했는데 몇 문제를 풀었다도 저는 체크를 했어요. 몇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3시간을 공부를 했어. 그런데 수학 공부를 했는데 뭐 개념원리, 정석 뭐 이런 거 했다고 칠까요? 그러면 정석을 뭐 풀었는데 30문제를 풀었다. 응? 30문제를 풀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예시예요. 30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몇 문제를 풀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지가 감이 온다고요. 나중에 자기가 어느 정도를 보면은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라면은 30문제면 얼마나 걸리겠네 라는 게 본인이 알게 된다고,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데도 좀 더 정확성 있게끔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거를 다 적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대체 몇 시간 정도 공부하는지가 나오게 되고, 학원에서 보낸 시간이 몇 시간이 된다, 공부를 자습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된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만 계산이 되면 그때에 뭐를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해보면 본인이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자. 2번째,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외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나오며 그 가용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는지를 주간별로 한번 기록해보자. 너무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지는 말자.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세우고, 그리고 반드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힐링 시간도 넣자.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시간표를 고려를 했는데요. 학기 중에도 사실 똑같아요. 학기 중에서도 학교에 있는 시간들 사이사이에 있는 짜투리 시간들 있죠. 쉬는 시간이라던가 이럴 때 저는 그 쉬는 시간 모아서 1시간 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수학 공부를 했거든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네,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그때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그 공부를 하는 시간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꿀잠을 잘 수 있는 거죠. 1시간 더 잘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은 방학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이거야 저거야 다 알겠지? 하는 것을 내가 듣기만 한다 해서 공부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내가 정리를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게 나의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 다녀. 그렇기 때문에 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런 마인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표를 짜라고 하면은 다들 귀찮아서 잘 안 하더라고요. 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내가 오늘 잠에서 탁 깼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게 뭐다 라고 인식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과 그냥 오늘 하루가 밝았네 시작해보자 이러고 하루를 지내는 사람이랑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이라도 내가 오늘 이걸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되면 80%라도 적어도 하겠죠. 근데 오늘 일단 되는 대로 해보자 라는 사람들은 뭔가 웹툰 보게 되고 뭐 TV 잠깐 보다가 휴식 취하고 아 너무 덥다 씻고 잠깐만 쉬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낮잠 자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열심히. 자, 이거는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획을 짜서 그의 80%라도 다만 절반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